자, 교과서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33페이지에 보면 지목 이렇게가 나와 있거든. 자, 이리로 잠깐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나오는 지력 공부를 배우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 있잖아요. 자꾸만 익숙시켜 가야 돼요. 익숙시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지번을 배운 거예요. 지번.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뭐를 배우느냐? 지목을 배우러 갑니다. 지목. 그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이런 데는 지목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공부할 때 이렇게 먼저 합니다. 이거와 이거는 같습니다. 같다라는 말은 토지대장의 양식과 임야대장의 양식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출제인이 물을 때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묻던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묻던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양식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식이 같아를 항상 설명할 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다 있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여권의 양식 동일하잖아요. 면허증의 양식 동일하잖아요. 맞다? 맞지? 그럼 주민등록 등본 있죠. 전부 다 양식은 똑같이. 오케이? 네.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여기 지목을 등록을 해요. 여기도 등록을 해. 여기도 도면에도 지목을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한만답니다. 지력도와 임야도도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양식이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지목 있죠.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지력 공부의 가장 기본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대상으로 본다? 과세대상으로 볼 때 개별 공시지가를 갖고 세금을 부과하거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해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지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목을 알아야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목은 밭의 지목하고 밭은 밭전자 전이죠. 그죠? 집은 대조. 그죠? 그럼 집의 세금하고 밭의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세금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익숙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네. 자, 그럼 책으로 갈게요. 33페이지를 갑니다. 33페이지에 지목 이렇게 나오거든.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조금 스타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목이 이렇게 나왔거든. 잠깐만 요리를 볼게요. 지목이라는데 보세요. 요 지목에서 배워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시험에는 요 9번하고 요 두 개만 공부하면 돼요.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 위에 거는 그냥 가볍게 넘겨가도 됩니다. 지목이 뭐냐 이러면은 그냥 토지의 종류가 지목이에요. 토지의 종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5천만 필지가 있거든. 이걸 종류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예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게 뭐란 말이고? 지목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분류를 해놨다는 거는 그냥 세금 내기 쉽게, 세금 거두기 쉽게 분류해놨다. 이게 제일 이해가 빠른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죠. 이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러면 지목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돼. 자, 그러면 지목의 종류 28개는 시험에 출제를 할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1에 내겠죠. 우리나라 지목이 28개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다음 보기에서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 묶은 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익숙시켜보고 갈게요. 지목의 종류예요. 종류. 자 보세요. 자 시작. 전, 다,
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임야, 염전, 공원, 묘지, 과수원, 광천지, 주차장, 양어장, 유원지, 사적지, 잡종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주유소용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절대 안으로 먼저 들어가지 말고 그냥 보세요. 학교는 그냥 학교겠지. 공장은 그냥 공장이겠지. 체육용장이니까 운동장이겠지. 잠실 운동장이겠지. 맞죠? 네. 그럼 보면 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전하고 답하고 대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자이기 때문에. 한글로 하면 엄청 쉬운 거거든. 저는 밭전자잖아요. 우리나라 지목에 밭이라는 지목이 있고 우리나라 지목에 논이라는 지목이다. 논. 근데 한자를 써서 답자를 쓴다 이 말. 그래서 전답, 농경지, 이게 전답, 이게 농경지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뭐고? 네. 한자로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이제 국어는 좀 생소하지. 이거는 농수로를 말하는 거라, 농수로. 유지도 한자니까 좀 생소하죠. 그죠? 이거는 물이 고여 있는 곳. 물이 고여 있다는 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천지는 요 광이라는 거는 광물입니다. 천이라는 거는 온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수, 약수, 석유가 솟아나는 곳을 뭐라고 그런다? 광천지. 잡종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목은 28개인데 일단 27개를 먼저 정해. 그 27개를 정해가 끼워 맞추겠지. 끼워 맞추고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겠지. 그럼 몽땅 묶어서 잡종지라고 한다. 이 말.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이거는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 여기서. 요거는 책을 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1위로 오세요. 자, 이렇게 먼저 딱 들어갑니다. 지목을 공부할 때는 먼저 이걸 딱 알고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이게 독립성이에요. 요 세 개가 하나거든,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요게 한 필지지. 맞죠? 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있다. 서울대학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아니다, 학교. 그럼 요 글자를 보세요. 안에, 밖에 이래 되거든. 그러면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기숙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니까 지목이 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필지에 지목이 2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1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지목은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학교가 주다, 기숙사가 주다, 학교. 그럼 이거는 종입니다. 종. 그럼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요 안에 있다면 이거는 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이거는 독립되지, 독립. 그럼 요거는 지목이 뭐다? 대. 그러면 지목이 보세요. 여러 개가 있었을 때는 1개만 해야 됩니다. 그때는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춰야.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답입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3가지가 있어. 그럼 그건 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과수원이 있죠. 그죠? 목장용지가 있지. 목장용지. 묘지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여기가 과수원입니다. 그럼 지목은 무슨 용지다? 과수원용지다. 과수원용지. 그럼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거는 과수원이고 이거는 대지. 맞아요? 네. 그럼 한 필지에 지목이 몇 개다? 2개. 그럼 아까 식으로 하면은 과수원이 주다, 집이 주다, 과수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지목이 대가 돼야 된다, 과수원용지가 돼야 된다, 과수원. 그러나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독자적인 지목을 뭘로 한다? 네. 근데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장이 있거든. 대관령 목장이 있지. 그 우리나라 지목에 목장용지가 있거든. 그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지. 지목이 2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은 예외적으로 지목을 뭐로 한다? 돼. 그러나 이래 하세요. 목장은 짐승이지.
맞아요? 네. 사람 사는 곳은 인간이지. 자, 짐승이 우선이다,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 그럼 여기는 지목을 뭐로 한다? 대. 자, 공원묘지입니다, 묘지. 우리나라 지목에 묘지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묘지는 묘지고 관리사무소는 지목이 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관리사무소가 지목이 묘지라면 답입니다. 죽은 자가 우선이다, 산 자가 우선이다, 산자. 이거는 독자적인 뭐로 한다? 대. 그럼 요 세 개는 그냥 안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 다시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뭘 한다? 대. 그래 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리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보세요. 지목을 이렇게 읽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단번에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다만자가 나와. 다만자가 나온다는 말은 예외가 등장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요 앞에 거는 이해를 하면 돼요. 뒤에 거는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이래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책으로 가볼게요. 3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34페이지로 35페이지네요. 35페이지. 1번에 전 찾았죠? 네. 옆에다가 밭이라고 썼어요. 밭. 자, 첫째 줄에 갑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딱 줄 것을.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는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위에다가 포함하고 X라고 하세요. 제외이라면 O, 포함하면 뭐다? X.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몇몇 관상수 등을 직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자르세요.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란다? 전. 2번입니다. 답입니다. 옆에다가 논이라고 썼어요. 논. 첫째 줄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거기까지만 딱 줄 것을. 그 다음 밑에 3번에 과수원으로 오세요. 둘째 줄 끝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란다? 대.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여기 오세요. 전이 있고, 자, 여기입니다.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거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각종의 작물을 재배합니다, 재배. 그러면 위에 두 개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농작물. 밑에 과수원은 과수류를 재배하지. 맞아요? 네. 그럼 확연하게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이 논하고 밭에 그러면 차이는 뭐냐? 그럼 물이다, 물. 그래서 우리가 논농사가 물을 많이 필요하냐, 밭농사가 물을 많이 필요하냐, 이 말이다. 무슨 농사? 논농. 그러면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 말이 들어가면 시작. 더.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러면 뭐다? 전. 공부를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지. 통과? 됐어.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세요. 자, 그 다음 목장용지도 첫째 줄에 다만만 동그라미 쳤어요. 그 옆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란다? 대. 그건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임야입니다. 산림 및 원예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토지는 뭐란다? 임야. 임야 밑에다가 잡종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X. 그러면 출제위원은 항상 시험에 낼 때 잡종지라고 쓰는 거라. 잡종지가 아니고 시작. 임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출제 이유는 시험에 낼 때 글자만 싹 바꾸거든. 바꿀 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는 15년 동안 기출문제 지문을 예를 드는 겁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항상 요 지문은 임야인데 잡종지라고 쓰더라고. 지목은 우리가 지문은 이런 거거든. 틀린 것을 묻는 문제가 있고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관례를 치면 70%는 지목 말고 전체에서 70%는 틀린 거를 묻고 30%는 옳은 거를 물어요. 근데 지목은 있잖아요. 거의 100%는 옳은 거를 물어요. 옳은 거. 오케이? 네. 그러니까 4개는 틀리게 만들고 1개만 옳게 만드는 거다 이 말. 됐죠? 네. 그다음에 광천지입니다. 지하에서 온수, 석유류, 약수 등의 용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한 칸 밑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온수, 약수의 일정한 운송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제외한다. 찾았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글자를 봅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출제원이 지문을 만들 때,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용출이 있고 운송이 있거든. 그러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가 솟아나면 광천지라. 운송하면 무슨지다? 잡종지라네. 운송하면 잡종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시험에 낼 때, 잡으세요.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로 한다. O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O. 잡종지로 한다. O. 그 세 개의 지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광천지로 한다 이러면 O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뭐다? O. 그럼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광천지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면 뭘로 한다? 잡종지. 세 개 중에 한 개를 씁니다. 첫째 줄을 쓰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예외가 시험 문제입니다. 예외가 시험 문제. 통과. 자, 염전으로 갈게요. 둘째 줄에 담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천일염 방식 가지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제조하는 밑줄을 긋습니다.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이래 나오죠. 시작. 공장용지. 옆에다가 썼어요. 공장용지. 그 답은 이겁니다. 염전은 천일염만 염전이라. 오케이?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낸 거는 당연히 공장용지지 염전이 아니지. 그 다음 밑에 갑니다.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되거든. 그 1번에 보면 줄것지는 마세요. 영구적인 건축물, 주거, 사무실, 극장, 박물관, 미술관 이게 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줄 거 보세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죠. 택지조성공사니까 집 짓는 땅이잖아요. 그럼 제목은 당연히 뭐가 된다? 돼. 자, 제 손을 봅니다. 공장용지는 있잖아요. 제 손을 봅니다. 이렇게 따라서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라.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 안에 직원들의 체육시설의 지목은 체육용지로 한다. O다. X.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 공장 안에 기름의 급유시설, 송유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O다. X. 무슨 용지? 공장용지. 그럼 공장 안에 기숙사는 당연히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지. 그냥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있죠? 시험에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뭐다? 하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주차장으로 갑니다. 자, 첫째 줄에, 둘째 줄에 끝에 담안만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이제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어. 그러면 글자가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지금 그걸 설명하거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자, 둘째 줄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과목에 따라 자, 적었습니다. 노상주차장 자르세요. 그래 위에다가 도로 부설주차장 자르세요. 여러분들 부설은 주입니까 종입니까? 종. 그러면 주를 따라가겠죠. 그죠? 그럼 위에다가 주지목. 시험에 낼 수 없습니다. 주지목. 그 다음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찾았습니까? 네. 옆에다가 주차장. 그럼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동차장에 판매물 설치된 물류 야외 주차장 옆에다가 잡종지.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칠판 와볼게요. 자, 노상 주차장이 있거든. 부설 주차장이 있거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것만 걱정 딱딱 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설 주차장. 이거 읽어봐요. 시작.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글자가 완전 같아 다르다. 다르면 완전 글자가 다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도로지.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흰 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노상주차장이거든. 그건 도로입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설은 종이지. 맞죠? 그럼 줄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가든이 있습니다. 그럼 가든의 지목은 뭐다? 대. 그럼 가든이니까 주차장이 있겠지.
맞아. 요게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주차장이다, 되다, 돼. 그런데 이 가든에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라. 그럼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거는 시작. 주차장.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잡종지입니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있죠. 그냥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많이 하잖아요. 배에 싣기 전에, 선적하기 전에 자동차 보관하는 데 있지. 맞죠? 그런 지목이 시작. 접종지. 주유소 용지로 갑니다. 다음에 토지는 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줄것입니다. 정비 공장 안에 급유 송전 부지는 제외한다 옆에다가 공장용지. 공장용지. 어디 안에 있다? 공장 안에. 공장 안에 있으면 지목은 시작. 공장용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석유 제품, 액화수의 전기 또는 수소 등의 동그라미 칩니다. 판매. 2번입니다. 저유소, 원유소, 저장소, 저장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석유류입니다. 석유류입니다.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이 있고, 운송하는 곳이 있고, 판매하는 곳이 있고, 판매하는 거 있고, 저장하는 곳이 있다. 그럼 아까 전에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시작.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시작. 접종지. 판매하는 곳은 시작. 주유소 용지. 석유류를 판매하니까 시작.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시작. 주유소 용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창고 용지입니다. 창고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거기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공부 안 해도 되죠. 그죠? 창고는 그냥 창고니까. 도로입니다. 도로. 다음에 토지는 다만 동그라미 치죠. 아파트, 공장 등 단위의 일정한 단전에서는 통로는 자, 죽었습니다. 제외한다. 이걸 시험에 낼 때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전에서는 통로는 도로이다. 오덱스타 X. 도로에서 제외한다.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가 도로입니다. 1.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보행 또는 차량 운행. 사람이 가는 길, 자동차가 가는 길은 당연히 도로지. 맞죠? 2번은 공부할 필요 없고 3번에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목은 뭐다? 도로. 그럼 잠깐만 볼게요. 고속도로가 있고 지방도로가 있거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지방도로 휴게소는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뭐다? 도로. 들어서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이거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럼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화장실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배가 고프니까 우동 먹어야 되면 그럼 이 휴게소는 고속도로에 딸려 있는 종입니다. 종. 주다, 종이다, 종. 그럼 종은 주를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필지 줄 거였어요. 그래 한 칸 밑에 1필지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최소한의 도로로 쓰기 위해서는 2필지 이상은 진입하는 통로가 된 거라 1필지 한 가구밖에 없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고 그냥 대가 되는 거죠. 됐죠? 네. 한 장을 넘기세요. 철도용지입니다.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그걸 줄 것이에요. 일정한 궤도 위에다가 선로 레일 있죠. 레일. 여러분들 철도 가는 선로 있잖아요. 선로. 그게 정의 철도용지죠. 철도용지. 자, 제방은 말할 게 없어요. 17번, 18번, 19번 묶어보세요. 자, 18번을 먼저 봅니다. 국어 있죠. 국어. 옆으로 갑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일정한 형태를 갖춘 밑줄을 긋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위에다가 농수로 뚝 및 거수 부지와 자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죽었습니다. 소규모 수로 부지. 뭐로 한다? 국어. 달았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잠깐만. 요거를 시험에 낼 때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17번을 가볼게요. 17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그런데 18번의 둘째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서러버체. 그러면 소규모가 들어가면 시작 국어, 안 들어가면 시작 하천. 그럼 시험은 항상 18번 둘째 줄이 시험 문제예요. 국어 있죠? 밑에다가 하천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항상 출제에는 국어인데 하천으로 쓰는 거야. 하천으로. 감 잡았죠? 네, 됐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기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줄 것이에요. 다음, 그러면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자르세요.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키는 이겁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니까 지목은 시작 유지.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해만 딱 해두면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공부 안 해도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적응을 시켜가면 되는 문제를 자꾸 풀어야 돼요. 답은 하천하고 국어하고 유지는 잡으세요. 이건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 국어는 물이 흐르는 곳이라. 이거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 됐죠? 네. 그럼 흐른다, 흐른다 답이 같잖아요. 그럼 흐른다, 흐른다의 차이가 뭐냐? 규모가 크냐, 적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규모가 들어가면 시작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맞아요? 네. 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국어는 여러분들 하천은 제 손을 봅니다. 안양천, 중량천, 도림천, 하천 있죠?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까? 그 자연 발생적입니다. 근데 농수로는 자연 발생적이다. 인간이 만들었다. 그게 인공적인 수로라. 그럼 인공적인 수로가 들어가면 시작 국어. 오케이? 네. 우와, 잘합니다. 양어장으로 오세요. 육상만 줄 거세요. 옆에다가 해상이라고 써서 해상. 그러니까 X라고 하세요.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지목이 없습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 육상하면 O, 해상하면 뭐다? X. 수도용지는 말할 게 없어요. 자, 공원으로 갑니다.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경우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자, 죽었습니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찾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 이래 나오죠. 다만 할 때 죽지 마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변에 다, 자, 죽었습니다. 묘지공원. 어로 결정 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동그라미 칩니다. 묘지. 이고 자르세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 죽었습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목을 공원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래놨죠. 그 밑에다가 임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어. 그럼 공원자가 들어가면 다 공원이냐 아니냐 이 말이거든. 그럼 답입니다. 아까 전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니까 문구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거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제 손을 다시 보세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니까 답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묘지라는 지목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묘지공원이잖아요. 그럼 묘지공원을 공원으로 봐야 됩니까? 묘지로 봐야 됩니까? 묘지. 공부할 필요가 없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고 뭐 수리산 도립공원이 있고 화항산 군립공원이 있거든. 그런 거는 산입니다. 산. 여러분들 북한산 국립공원은 산이지 산. 맞죠? 그건 임야입니다. 임야. 공원이다 아니다? 아니지. 공원 아니에요. 공원은 그냥 허허벌판에 산책하는 데가 공원이지. 산은 등산하는 데지. 거기 어떻게 공원이라. 맞다 맞다? 아지. 자, 23번으로 갑니다. 체육용지입니다. 체육용지. 자, 요거는 뭐 첫째 줄에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첫째 줄 끝을 볼게요. 줄 긋지 마세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성마장, 경륜장 그런 게 전부 다 체육용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이번에 다만 동그라미 쳐줘. 체육시설에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나 실내수영, 체육도장 자르세요. 그거는 옆에다가 주지모. 시험에 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첫째 줄에 한 번만 더 이번에 첫째 줄에 볼게요.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죠. 찾았습니까? 네. 그럼 독자적인 지목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뭘 따라간다? 주지목이지. 그럼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대신 유수를 이용한 그 앞에서 잘랐다 안 잘랐다? 잘랐다. 그럼 유수를 이용한 요트랑 카누랑은 제외한다. 밑에다가 하천. 찾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끝까지 줄 것이에요. 일반 공중의 위력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거기서 자르세요. 그래가 위에다가 놀이기구라고 써서요. 놀이기구. 그러니까 잠깐만 제 손을 보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수영장. 일반 공중의 위력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수영장은 체육용지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일반 공중의 위력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시작. 유원지. 옆에다가 에버랜드라고 썼어요. 에버랜드. 지금 국어세 싸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래 말했잖아요. 부설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제 손을 봅니다. 수영장은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아니 다시 그냥 수영장이라는 표현은 시험에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중의 위력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문제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목은 무슨 용지다? 유원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 있다 없다? 있죠. 그 수영장이잖아요. 거기 놀이기구가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거는 체육용지가 아니고 무슨지다? 유원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 손을 보세요. 과천 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다. 어디다? 그냥 근데 다시 할게요. 어린이 대공원에 놀이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유원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아니 시험에 낼 수는 없어. 왜? 여러분들 지금 대답을 못 했잖아요. 오케이? 그럼 제주도 사는 사람이 과천 어린이 대공원 와봤다 안 와봤다? 안 와봤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과천 어린이 대공원을 안 와봤지. 있는지 없는지 좀 모르는데 그건 시험에 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기 쉽게 말하는 거지. 시험에 낼 수 없어요. 시험은 무조건 법대로만 내는 거예요. 법을 벗어나는 거는 절대 시험에 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종교용지로 갑니다. 우리 됐죠, 그죠? 종교용지로 갑니다. 이거는 공부할 게 없네요. 둘째 줄에 적었습니다. 교회, 사찰, 향교. 26번입니다. 사적지죠. 1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사적지.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그 세 개를 줄 것이에요.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는 유적, 고적, 기념을 놓은 토지는 제외한다. 찾았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글자가 이겁니다.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어디다? O. 그럼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O다. X. 이렇게 가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성균관 대학교의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성균관 대학교 안에 공자의 사당이 있거든. 명륜당이 있거든. 그 명륜당은 사적지입니까? 학교용지입니까? 학교용지. 탑골 공원이 있어요. 지목은 공원입니다. 그럼 탑골 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건 사적지다, 공원이다, 공원 안에 있잖아요.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불국사의 지목은 시작 종교용지. 그럼 불국사 안에 다보탑이 있지. 그러면 그거는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잘하고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에 매장된 토지 자르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변했다 묘지공원을 결정고시 된 토지 자르세요. 그래, 묘지공원을 줄 것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의 제9호에 따른 죽었습니다. 봉안시설 위에다가 납골당.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내더라도 답이 바로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매장된 토지라는 게 무덤을 말하는 거지. 그건 당연히 묘지지. 묘지공원은 아까 뭐라고 그랬다? 묘지. 맞아요? 네. 그러면 봉안당 있잖아요. 그 납골당이거든. 납골당도 당연히 묘지다 아니면 묘지. 됐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종지입니다. 다음에 토지는 잡종지는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원상 회복 조건으로 그것만 딱 줄 것이요.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고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래 놓죠. 옆에다가 임야.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에 갈대밭 스레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자르세요.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첫째 줄에 읽어보세요. 시작.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것. 맞아요? 네. 1번을 읽어보세요. 시작.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것.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원상회복 조건이 들어가면 시작. 임야. 안 들어가면 시작. 잡종지.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요리 와보세요. 요리 보세요. 요게 산이거든. 그럼 지목은 임야지. 산은 임야지. 맞죠? 네. 그러면 돌을 캐낸다는 거는 채석장이에요. 채석. 그럼 돌을 캐내면 지목은 잡종지지. 오케이? 네. 그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낸다는 말은 뭐예요? 돌 캐내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이니까 다시 원상, 흙을 메꿔서 돌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상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러면 지목은 뭐다? 임야, 통과.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그런데 그렇게 봅니다. 3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의 지목이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번 해볼게요. 공항시설 있죠. 인천공항의 지목은 무슨 용지다? 잡종지다. 잡종지. 됐어요? 네. 잡종지는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34페이지를 가볼게요. 34페이지에 4번에 지목의 표기 방법 이래가 나오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처음에 갑니다. 대장상의 표기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줄 것이요. 옆에 정식 명칭을 줄 것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원칙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다가 줄 것이요. 부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장 용지할 때 장에다가 색깔 있는 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주차장에 차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하천에 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유원지 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리로 잠깐만 와볼게요. 제가 좀 전에 요거를 잠깐만 보고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목을 배우고 있거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한다. 어디와이더?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잠깐 요리로 가보면은, 자, 요리로 가볼게요. 요리 잠깐 볼게요. 이게 서울대학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울대학교는 토지입니다, 토지. 그럼 토지니까 토지대장이 있어. 토지니까 지적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에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에 지목을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10번, 요 10번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게 코드 번호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코드 번호예요. 요 학교 용지 있죠. 이걸 정식 명칭을 그대로 썼다. 이 말. 그럼 다시 할게요. 서울특별시라는 말이 있고 서울시가 있지. 그럼 명칭은 서울특별시가 명칭입니다. 오케이? 네. 서울시는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있죠. 전북이 있지. 그럼 명칭은 전라북도가 명칭입니다. 전북은 명칭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이름은 한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그대로 쓴다. 정식 글자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용어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그럼 28개니까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겠지. 그럼 1번은 전이다, 2번은 답이다, 3번은 과수원이다, 4번은 목장용이다, 5번은 임야다, 6번은 광천지다. 이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번호를 코드 번호라고 부른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 이래만 한다 이 말. 그럼 이제 도면에는 요거 하기 쪽이죠. 요것만 여기 탁 가져와가 여기다가만 딱 쓴다 이 말. 그럼 요거를 부호라고 말을 하고 요 중에 첫째 글자를 썼다면 첫째 글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써. 그럼 외울 필요가 없지. 그러면 4개만
두째 글자를 쓰는 거예요. 4개만. 그럼 그 4개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정답입니다.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어로서 등록한다. 어드와이더 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 응용을 하거든.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그죠? 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목이다, 지목 아니다? 지목이죠. 그럼 시험에 낼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 어드와이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이러면 O다 X.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되리 공유지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에나 경계청 자기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한다는다 안 한다. 이 내공이 쌓여야 문제가 풀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자꾸 공부를 해야 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설명하면 되거든. 첫째 글자를 쓰는 거는 24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럼 두째 글자로서는 요 4개만 외우면 된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토지에 주유소 양지라는 지목이 있어. 거기서 주자를 쓰니까 주차장에서 또 주자를 못 써. 그럼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로 쓴다? 자,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으니까 거기 공자를 써. 그럼 또 공장용지에서 공을 못 써. 그래서 뭐로 쓴다? 자, 유지가 있거든. 유자 쓰니까 여기 못 써. 그게 뭔다? 와, 이거는 그냥 과거 우리나라 한자 세대잖아요. 그냥 내천자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거를 칠판을 잠깐 볼게요.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이 도면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주차장, 시작.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그럼 뭐고? 주유소 용지, 시작. 공원, 시작. 유지. 맞아요. 저거는 시작. 학교 용지, 시작. 창고 용지.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요 4개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아. 도면에는 요래만 써놓는다, 이 말. 그러면 요래만 써놓으면, 아, 이거는 주차장이구나, 이라는 거야. 글자를 주차장,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차만 써놓는다, 이 말이지. 됐죠? 네. 우와, 잘했어. 한 장을 넘길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41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